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지금부터 녹화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녹화를 해서 클래스에다가 지난주에 수업 듣듯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수업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공배 뒤에 누구야? 친구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친구가 갤러리가 됐구나. 놀러 왔구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지금 희원이는 안 왔고, 그 다음에 광효 왔나요? 김광효 안 왔어요. 동현이, 김동현 아까 봤는데, 아, 동현이 있죠? 그 다음에 김민석. 네. 예, 김민석 있고요. 김민재. 네. 네요. 병철이, 김병철 없고요. 그다음에 랑찬이, 자랑찬, 김자랑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있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준호, 김준호 안 왔네. 또 현기, 아까 현기 있었지? 네. 응, 그래요. 현범이, 김현범, 김현범 밑에 있는데 현범아. 현범. 현범이 오디오 켜야 돼요. 상욱이 있고요. 무상욱. 네. 경민이, 박경민. 네. 네. 범병철 있었는데 병철이 나갔나?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10. 네. 그래. 잘 안 들렸어요. 미안해요. 공규. 있어요. 현재. 네. 네. 신현수. 현수 없어. 알겠어요. 영배 있었고. 유민이, 안유민. 유민이 지금 들어왔는데 오디오도 안 켜지고 아무것도 안 켜졌네. 친구들 안녕. 종현이, 안종현. 종현 없고요. 시용이, 시용. 네. 시용이 있네요. 건호, 이건호. 네네. 네. 이권영, 아이폰. 아이폰 사라졌다. 아이폰 나갔다. 이권영 없어요. 근이, 이근 없고. 비니. 네. 있다. 형택이. 예. 저 멀리서 들리네. 효림이. 네, 효림이 이어폰 가지러 갔어요. 이어폰 가지러 왔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 재민이. 이재민 없고요. 지민재. 민재 없어요. 용선이. 최용선. 최준혁. 네. 네. 정훈이, 현경훈 없고요. 태수, 김태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출석은 우리 끝날 때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할 거니까 어디 사라지면 안 되고요. 상욱이 혹시 집에서도 마스크 하는 거니? 자, 우리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지요. 지금 화면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은 제가 2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호스트고 하나는 창의조라고 해서 또 다른 게 하나 있을 텐데 혹시 PPT가 띄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화면이 띄어져 있는 창이 혹시 있을까요? 고양이 그림 맞나요? 예, 그거를 메인 창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메인 창으로 하지 말고 제 얼굴 가장 큰 창으로 하지 말고 PPT 화면이 보이는 창. 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2명이에요. 창이 좁아지게 그 중에서 제 얼굴 말고 제 얼굴은 안 봐도 돼요. 이제 조그맣게 띄워놓든지 아니면 안 보셔도 되고요. 이 PPT 화면에 있는 이게 있는 이 창을 메인 창으로 하세요. 제가 수업은 이거 가지고 이해했죠, 다들? 예. 예. 목소리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준비가 다 됐죠? 자, 유저 누굴까? 안유민 말고 유저. 유저 누구니? 잘 안 들렸어. 미안해. 유저. 누가 유저일까? 자, 유저는 조금 이따 체크해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유닛을 하겠어요. 아직 다 안 켰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첫 시간이죠. 정밀측정공학의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정밀측정공학에서 처음으로 측정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에 대해서 배우지, 측정이라는 게 뭔지, 측정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측정기의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측정을 하는 방법의 종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오늘 수업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혹시 오늘 수업을 듣다가 수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이 클래스 가셔서요. 자, 제가 화이트보드를 잠깐 켰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은 제품을 세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세 개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자,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은 설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한 걸 가지고 누군가가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원래 글씨 이렇게 잘 못 쓰지 않아요. 글씨 되게 잘 써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제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을 했으면은 이 제작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를 할 때 어차피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 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열심히 얘기했던 게 설계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설계를 해도 제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제작을 해도 그거 원하던 대로 제작할 수 없다라는 걸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 뭐 좀 주문하려고 제작하는 하는데. 사람이 열심히 제작해도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으니 설계하는 사람은 뭘 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허용되는 오차 범위를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허용되는 오차 범위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틀려도 돼. 괜찮아. 그걸 줘야 된다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공차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차예요. 마시는 차 공차 아닙니다. 공차예요. 자, 공차는 톨러런스라고 불러요. 공차라는 거는. 그래서 공차라는 걸 줘야 돼. 이 사람들은. 공차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 쉽게 어떤 부품이 있어. 부품이 있으면 빠졌네. 예. 부품이 있으면 부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치수를 어떻게 주는 거냐면 20에서 21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작하는 사람은 사실 설계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는 한 20.5로 맞춰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또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자기는 20.5로 맞춰주고 싶은데 숫자를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0.5만큼은 어차피 니는 틀릴 거 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만큼은 틀려도 괜찮아 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공차인 겁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치수 공차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치수 공차를 주시게 될 거예요. 학생들은. 설계하는 사람들은.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치수 공차를 주게 되면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 치수 공차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 치수 공차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돼? 성심성의껏 열심히 제대로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열심히 제작을 했어요. 제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제작을 했죠. 자, 근데 이렇게 아무리 제작하는 사람이 열심히 제작을 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틀릴 거라 그랬죠. 어차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측정한 결과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검사하는 사람이 어떤 이 검사하는 사람은 측정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직업이 요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과를 나와서 꼭 측정하는 걸로 안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 메인으로 주로 하는 거는 요 측정하는 사람, 즉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작하는 사람이 제작을 잘 했는지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를 검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검사하는 사람들은 뭘 검사하느냐? 자, 제작을 했어. 그게 오차 범위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작 결과가 오차 범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오차 범위 내외에 있는지 혹은 외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이냐 아니면은 불합격이냐 자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은 첫 번째 일단 기계가 좋아야 돼. 장비가 내가 측정하려는 거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측정기의 선정. 측정기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측정기를 잘 선정을 해야 돼.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측정기의 선정을 말고 이제 이번에는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측정 방법이 어떤지. 이것도 측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측정기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측정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측정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측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은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측정 잘해야죠. 그러니까 측정 잘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측정을 잘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측정을 할 때도 100%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측정을 할 때도 당연히 틀리겠죠. 그러면 그때 측정을 할 때 오차가 작게 어떻게 하면 오차를 작게 해서 측정을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배울 거는요. 오늘 배울 거는 이거예요. 오늘 배울 거는 얘네입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측정기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게 오늘 할 거고요. 오늘은 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다음주에 할 게 측정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오차를 작게 할까? 오차가 적게 발생을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배우시게 될 그런 방법이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이제 측정을 하실 때 하시는 얘기입니다. 동현이 왔었네.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러면은 검사를 하는 사람이 측정기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측정 방법을 어떻게 선정을 할지, 그러면 어떠한 측정기들이 있고 어떠한 측정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하시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보드는 끕니다. 이제 필기 다 되셨죠? 혹시 필기가 안 되신 분들, 자기가 만약에 필기가 좀 느려서 이런 거 필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요, 화면 캡처하세요.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해서 붙여넣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이렇게 capture해서 붙여넣으시면 돼요. 왼쪽 밑에 요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한 걸로 지우개. 예. 됐고요. 지우기가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지우기가 안 되네. 왜 지우기가 안 될까? 교수님 그거 제가 지웠어요. 어떤 거죠? 그거 제가 잘못 썼. 다 들린다. 대화면에서 지우는 거. 사진? 이거 저도 막 쓸 수 있는 것 같던데 화이트보드. 그래요? 거기서도 쓸 수 있어요? 네네. 그래? 한번 써봐. 신기하다. 그러네? 처음 알았어. 학생들도 쓸 수 있구나, 화이트보드를. 쓸 수 있네, 이렇게. 되게 신기한데요? 우리 끄지 맙시다, 근데. 모두스랑. 그러면은 내가 지우기가 안 되나? 그 쓴 사람이 지워야 돼요. 그래요? 그거는 쓴 사람이 지워야 돼요? 근데 전체 지우기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누구 전화 왔다. 효림이 전화 왔어요. 그래요? 야, 나 지금 화상방송 중이거든? 다 들린다. 잠깐만. 효림아! 효림이 통화 중이에요. 남자친구야? 네, 남자친구요. 남자친구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그래, 남자친구가 아니. 받아야지. 수업 아니, 나이가 아니, 뭐가 아니, 중요하겠니? 남자친구가 중요하지. 남자친구요. 너 그쵸? 가만히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아니. 아니야, 맞아. 그게 아니에요. 수업은 잠깐 지나가는 거고 이 시간이 끝나면은 어차피 클래스 가서 다시 들으면 되지만 남자친구는 전화 안 받아서 삐지면은 그거 달래주느라고 개 힘들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근데 왜 지우기가 한꺼번에 안 될까? 제가 요거는 방법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밀 측정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정밀 측정이란 무엇이냐라고 해서 기계 부품 정밀 측정에서 기계 부품이나 요소의 진도, 강도, 형상, 표면 거칠 기변 이게 여러분들이 다들 측정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얘네들을 측정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정밀 측정이라는 거는 기계 부품이나 요소의 치수 같은 것들, 어떤 치수, 그러니까 아까 숫자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그런 것들, 아니면 각도가 얼마야 그런 것들. 그다음에 형상은 모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우리 나중에 형상공차라는 게 나올 겁니다. 화이트보드 말고 그냥 펜으로. 자, 형상에서는 형상공차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나요? 형상공차, 기하공차라고 하죠. 여러분들 기하공차라는 걸 표현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직도 얼마나 직선이냐, 그 다음에 직각도, 뭐 평행도, 이런 것 등등등을 표현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는 얼마나 표면이 매끄러우냐, 거치냐, 뭐 그런 것들. 뭐 면 같은 경우는 평면도로 해서 얼마나 면이 평평하냐,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양의 단위로 사용되는 다름량과 비교한다라 했습니다. 양의 단위, 다시 말해서 값이 나와야 돼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측정은 반드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숫자가 없으면 측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측정한 결과는 반드시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측정주에 포함된 단위의 수치와, 즉 수치가 나와야 돼. 단위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단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단위. 자, 단위가 뭔지는 아시죠? 단위. 우리가 보통 길이 단위는, 우리 일반적으로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 단위는 도를 쏘죠. 혹은 분, 혹은 초를 써요. 도, 분, 초. 또 좀 잘 안 쓰고. 자, 이런 형태로 단위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측정 결과는, 측정 결과죠. 측정 결과는 이렇게 돼야 돼. 자, 34, 내가 측정을 했더니 34mm 나왔어. 길이를 측정했더니 34mm가 나왔어. 다시 말해서 측정한 결과는 어떤 숫자와 곱하기 단위가 같이 나와야 돼요. 숫자와 단위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단위가 없으면 안 돼요. 단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와 단위의 곱, 우리가 이거 같이 띄는 거 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측정을 한 결과는 숫자와 단위로 나와야 됩니다. 물론 단위는 한꺼번에 쓸 수는 있어요. 여러 개의 숫자가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단위는 무엇으로 통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단위가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요. 뭐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단위가 나와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단위도 같이 반드시 나와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은 기계 가공 중에 혹은 가공이 끝난 다음에 측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길이하고 각도로 모든 측정량을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하고 각도로.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다 요것밖에 없어요. 길이 단위하고 각도 단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위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길이 단위는 뭐 무조건 다 밀리미터 단위겠죠. 뭐 표면 거치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쓰지만 대부분 다 밀리미터 단위를 쓰게 될 겁니다. 각도는 도 혹은 분 혹은 초. 도, 분, 초로 표현되면 각도예요. 이렇게 표현되고요. 우리 정밀측정공학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공업적 물체의 치수, 형상, 그런 것들을 엄수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측정기를 선정하는 방법, 그 측정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어떤 특정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어떠한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을까? 그거 검사하는 방법.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할 때요, 사실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얘는 주로 이제 기초 측정 실습이나 2학년 때 가면은 응용 측정 실습이나 그런 실습 과목에서 주로 할 거고요. 측정하는 방법은 거기서 진짜 몸으로 배우시는 게 더 편하죠. 여기서 글로 배우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러면 어떠한 측정이 있으면 거기에 이 측정기를 선정하는 게 맞아 틀려. 예, 요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예, 오류 방법. 예, 요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하고 검사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측정하고 검사가 뭐가 다른지. 자, 제가 아까 쭉 맨 첫 페이지에 이제 화이트보드 켜가지고 했었죠.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예.
검사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검사하는 사람이라 해서 제작된 게 설계된 대로 제작을 한 게 제작되어 나온 제품이 설계 시에 주어진 공차 범위 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공차 범위 내외 여부를 공차 범위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뭐 한다? 합격이냐 아니면은 불합격이냐 이것을 판정하는 사람이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판정이에요. 이 사람은 판정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판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죠. 즉 측정 값이 있어야 되겠죠. 이 판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결과, 어떤 값이 필요해요. 값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값이 허용된 공차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값이 나오는 게 바로 측정이죠. 측정을 통해서 어떤 값이 나오게 되면, 값하고 단위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측정하는 사람들은 측정하고 검사를 같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검사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시각적인 차이죠. 측정하고 검사는. 그러니까 시점. 그래서 시각은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시점에 의한 차이야. 측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측정을 먼저 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값이 없는데 이거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일단 얘 제품이 나왔어. 이거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먼저 결정해 놓고 값을 낼 수는 없잖아. 값을 먼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측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먼저 한 다음에 판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시점의 차이입니다. 측정하고 검사는. 그래서 글에 주어진 거는 검사는 주어진 규정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측정이라는 것은 검사를 위해 예, 중요한 말이에요. 검사를 위해서 어떤 양을 단위로, 어떤 값을, 숫자를 단위로 사용하여 다른 값하고 비교하는 것. 자, 어떤 값을 단위로 사용하여, 이 말은 측정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양과 비교하는 것, 이거는 뭐랑? 공차 범위랑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은 검사를 위해 측정한 값을 공차 범위와 비교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드시 측정 결과는 단위하고 곱으로, 단위하고 그 다음에 숫자하고 단위의 곱으로 표현돼야 되고요. 자, 숫자 표시는 측정 오차를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값을 표시를 할 때는 숫자와 단위의 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오차, 유효 숫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유효 숫자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유효 숫자를 처음 배우실 텐데, 희원이 맞거든요. 자, 유효 숫자라는 걸 처음 배우실 텐데, 유효 숫자라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자, 오차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도 신뢰할 수 있는 숫자, 이것을 유효 숫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조건 측정한 결과를 다 써주시는 건 아니에요. 유효 숫자를 쓰실 때는 측정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자, 우리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땐 주로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버니어 캘리퍼스는요, 실제로 측정을 할 때는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이 돼요.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이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상황에 따라 이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하는 게 믿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저는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는 측정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요, 오차가 좀 많이 나오는 측정기예요.
그래서 얘는 믿을 수 있는 숫자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거기까지가 유효 숫자입니다. 물론 측정 결과를 표현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도 표현을 하긴 하죠. 자, 어쨌든 유효 숫자는 우리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캡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측정기를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측정기를 분류를 하는데 여기 화이트보드 켜고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측정기는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측정기는요 측정기를 분류를 하면요, 자,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측정기에서는 잠시만요. 예,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자, 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기는 첫 번째 독이라는 게 있고요. 자, 독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선독이라는 거하고 단독이라는 걸로 나눕니다. 자, 독이라는 말의 뜻은 뭘 독이라고 하냐면 독이는 자, 측정기 자체가 그냥 표준이야. 측정기 자체가 표준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독이가 요 자예요. 30cm 자. 30cm 자가 가장 대표적인 독입니다. 그래서 이 30cm 자는 이 측정기 자체가 표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을 하죠. 30cm 자가 있으면은 자, 얘가 자야. 자가 쫙 있어요. 자, 자가 있으면 여기 눈금이 있죠. 눈금이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표준이야. 그래서 내가 측정하려는 피 측정물이 있어요. 자, 측정하려는 피 측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만큼 갔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를 해보잖아요. 측정기랑 도기를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 눈금이 얼마인가? 눈금 보고 여기 눈금을 보니까 한 20.5cm야. 그러면 20.5cm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죠. 그래서 측정기 자체가 눈금이 표준이 되는 그러한 측정기를 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 3cm 자처럼 눈금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눈금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금이 있는 측정기를 선독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눈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금이 없는 측정기가 있겠죠. 눈금이 전혀 없어. 걔를 단독이라고 합니다. 눈금이 없는 측정기. 그래서 눈금이 있는 측정기가 선독이, 눈금이 없는 측정기가 단독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금이 있는 게 선독이, 없는 게 단독이. 자, 예를 들어서 선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예제인 얘는 자, 표준자. 아니면 우리 각도 측정하는 각도기. 예, 이런 게 선독기에 속해요. 표준자나 각도기 같은 것들이 선독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단독기는 뭐가 단독이냐 하면은 표준이 없는 거야. 눈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직각자나 직각자. 그냥 직각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직각인지 직각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만 쓰는 게 직각자입니다. 직각자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뭐가 있지? 직각자 말고 직각자 말고 뭐가 있지? 베이지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런 수업이 처음이라서 술술술 말이 나오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술술술 나오질 않네요. 당황스러워서. 자, 그래서 직각자랑 게이지 블록 이런 게 단독기에 속하게 되었고요. 자, 선독이랑 단독이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지시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네, 지시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 측정기는 뭐가 지시 측정기냐면요. 뭐 보셨겠지만 기존 측정 시스템에서 보셨겠지만 이런 뭐죠 이거 버니어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것들 아니면은 마이크로미터 같은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2개 이상의 선도기가 있어요. 이 지시 측정기 안에는 선도기가 2개 이상이 있어. 그래서 눈금을 조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금을
조합을 해서 어떤 최종 측정값이 나오는 거.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을 지시측정기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눈금이 있고 걔네들을 조합을 해서 최종 측정값을 얻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자 버니어 캘리퍼스. 자, 우리 버니어 캘리퍼스는 버스라고 부릅니다. 예, 버스 하면은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는 마미라고 부를 거예요. 자, 버스나 마미 같은 거. 버스가 뭐예요? 마미가 뭐예요?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버니어 캘리퍼스랑 마이크로미터 각각 버스, 마미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시 측정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 측정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시준기라는 게 있어요. 시준기. 시는 뭐냐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시. 준. 확대시켜 본다. 눈으로 보면서 확대시켜 본다. 다시 말해서 광학적으로 확대시켜 보여주는 애들. 광학적으로 물체를 그냥 크게 키워서 보는 거야. 그러면 보기가 편할 거 아니야. 눈금을 재기가 조금 더 쉬울 거 아니야. 광학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눈금을 보기 조금 더 크게 보는 거. 크게 보는 거. 그게 시준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여러분들 시준기는 이미 써보셨을걸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준기는 써봤어요. 뭐예요? 현미경이요. 현미경 시준기죠. 크게 보는 거니까. 예, 현미경. 근데 우리 측정 쪽에서는 그냥 현미경이 아니고요. 공구 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쪽에서 쓰는 현미경이 따로 있거든요. 측정 쪽에서 쓰는 현미경이 따로 있어서 그건 공구 현미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확대시켜서 보는 거, 프로젝터처럼 이렇게 크게 확대시켜서 보는 거, 투영기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실 텐데요. 예, 투영기도 확대시켜서 보는 겁니다. 확대시키면 재기가 조금 더 편하니까. 예,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확대시켜서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인디케이터. 옛날에는 이 인디케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침 측릭이라고 불렀는데 옛날 말이니까 뭐 우리 그거는 배우지 말고요. 그냥 인디케이터라고 할게요. 지침 측릭이라는 말씀이 않고요. 자, 인디케이터도 확대시켜서 보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중기나 인디케이터나 다 확대시켜서 보는 애예요. 확대시켜서 보는 애인데 뭐가 다르냐? 인디케이터는 기계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보는 게 인디케이터예요. 기계적으로 크게 보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디케이터에는 다이얼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나중에 제가 이 다이얼 게이지는 그림을 그려줄게요. 조금 있다가 다이얼 게이지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이따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다이얼 게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테스트 인디케이터. 다이얼 게이지나 테스트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이 인디케이터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 요 인디케이터류들은 나중에 뭘 할 때 쓰냐면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측정의 종류라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 측정의 종류에서 뭘 할 거냐면은 비교 측정이라는 걸 할 거예요. 측정의 종류가 직접 측정, 비교 측정, 간접 측정, 절대 측정, 한계 게이지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5가지 방법 중에서 비교 측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비교 측정 방법을 설명을 할 때 사용을 할 게 이 인디케이터예요. 그때 쓰는 측정기입니다. 비교 측정에 사용하는 측정기가 바로 인디케이터. 비교 측정에는 이 인디케이터라는 애하고 여기 있는 이 단독이라는 애 두 가지가 비교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단독이 중에서도 특히나 이 게이지 블록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측정기가 있냐면 게이지가 있어요. 게이지류들. 그래서 게이지류는 우리가 이걸 단위 게이지라고도 부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게이지를 뭐가 있을까? 피치 게이지. 피치라는 건 뭔 피치라고 하냐면 나사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사산이 이렇게 있으면 나사산에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사산의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 요 거리, 요거를 피치라고 부릅니다. 나사산의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는데 저 피치를 측정하는 게이지를 피치 게이지. 현기 졸리구나. 그래요. 자, 이거를 피치 게이지라는데 그 피치 게이지. 자, 정신씩 차리고요. 우리 집에서 하거나 막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물 좀 마시고 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자, 꼭 그 책상 앞에만 앉아있진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피치 게이지, 혹은 드릴 게이지, 드릴 아래 지름을 측정하는 드릴 게이지, 틈새를 측정하는 필러 게이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게이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 측정기의 분류, 도기라는 거 측정기 자체가 표준이 되는 걸 도기라고 하는데 그 도기에는 선도기와 단도기가 있다. 겠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선도기의 눈금 조합을 해서 최종 측정값을 얻는 게 지시 측정기,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같은 거.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확대시켜 보는 거, 공구현미경이나 투영기처럼 과학적으로 확대시켜 보는 게 시준기. 그리고 기계적으로 확대시켜서 보는 거, 비교 측정에서 사용하는 인디케이터. 마지막으로 게이지류. 이렇게 둘레, 6가지로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캡처 하시고요. 캡처 하실 분들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측정기의 종류, 도기입니다. 자, 일정한 길이 또는 각도를 눈금의 면 또는 눈금 또는 면으로 표체화한 것이다. 해서 선도기는 직접 측정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선도기. 죄송합니다. 자, 선도기가 있고요. 직접 측정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단도기는 주로 비교 측정을 하는 데 쓰는데 단도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중에 측정 방법들 중에서 그게 들어가요. 한계 게이지라는 게 들어갑니다. 한계 게이지라는 거. 그래서 단도기 안에는 한계 게이지라는 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측정의 방법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선도기에는 표준자나 금속자나 각도기처럼 다들 뭐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들 눈금이 있죠. 그 다음에 단도기에는 게이지 블록이나 각도 게이지나 직각자인데 각도 게이지 얘네들은 눈금이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측정기의 분류. 측정기의 분류는 측정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이런 겁니다. 측정 중 편차는 일정에 따라 이동하는 것, 일정이 표정을 따라 이동하는 것. 그 표준편이 내장되어 있고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어미자 그 다음에 얘가 두 개의 눈금 조합으로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얘가 슬리브 눈금, 친구야. 슬리브라고 합니다. 슬리브 눈금, 그다음에 뭐야? 둥글 눈금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주시면 돼요. 회원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멋지다. 운전하는 거 좋은데 그다음에 음성으로. 하이트 게이지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미자, 그다음에 얘가 아들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희원이가 지금 차에 있니? 운전하면서 듣는 거니, 희원이? 야, 대박인데? 교수님 집에 가서 수업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중기하고 인디케이터가 나왔네요. 시중기는 시중기예요. 투영기랑 공구현미경 이런 것들이 시중기에 속하게 될 겁니다. 투영기, 공구현미경
확대시켜보는 거죠. 현미경이에요. 말 그대로. 확대시켜보는 건데 차이점이 이 시중 투영기나 공구현미경은 일반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그러한 측정기들하고는 좀 다른 게요. 눈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썼던 현미경 같은 경우는 눈금이 없었죠. 그냥 크게 확대시켜서 보기만 하는 거였죠. 근데 투영기나 공구현미경은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을 가지고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인디케이터에는 이제 요 다이얼 게이지, 밑에 있는 게 다이얼 게이지예요. 위에 있는 게 테스트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나 테스트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 일정량의 조정 또는 지시에 사용한다라는데 대부분 얘네들이 비교 측정에 사용되는 애들이 사용되는데 자 우리 그 인디케이터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화이트보드에서요. 자 인디케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래요. 동그랗고요. 밑에 이렇게 스핀들이 하나 나와져 있어요. 위에 있는 건 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 눈금이 이렇게 해서 삥 달라서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있죠. 여기가 0점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은 밑에 있는 요 놈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핀들이라고 불러요. 명칭이 스핀들이라고 그러는데 측정을 하는 건 뭘 측정을 하는 거냐면 이 스핀들이 눌린 길이야. 즉 스핀들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 있으면 여기가 0점이라고 할게요. 자 스핀들이 이렇게 눌립니다. 이런 식으로 눌려요. 그러면 스핀들이 위로 올라가겠죠. 눌려서 스핀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면은 그 올라간 것만큼을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요. 올라간 길이만큼 바늘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똑같이 보여주면 똑같이 돌아가면은 그거는 아니죠. 확대시키는 게 아니죠. 더 많이 돌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바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스핀들이 예를 들어서요 0.5mm가 돌아갔어요. 스핀들이 0.5mm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바늘 이 끝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50mm예요. 이렇게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몇 배 확대시켜 준 거예요? 5mm로 50mm니까 100배 확대시켜 주는 거죠. 예, 100배 확대시켜 줍니다. 이렇게 100배 확대시켜 주는 거를 얘는 0.01mm, 최소 눈금이 0.01mm인 다이얼 게이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다이얼 게이지 눈금 하나 간격이 지침으로는 0.01mm, 그러니까 눈금 하나 움직이면은 스핀들이 0.01mm 움직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간격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1mm입니다. 그러니까 스핀들이 0.01mm만 움직여도 눈금이 1mm 움직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더 잘 보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는 이러한 측정기예요. 이게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보통 100배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다이얼 게이지가 있고 1000배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다이얼 게이지가 있어요. 각각 이렇게 되는데 여튼 이런 것을 다이얼 게이지라고 한다. 조금 있다가 비교 측정을 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화이트보드는 이제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지우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이지류. 자, 측정을 할 때 움직이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게이지류들은.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피치 게이지, 나사상의 피치를 측정하는 거. 가운데 있는 게 드릴 게이지. 혹시 여러분들 기계제도 때 이 드릴 게이지 같은 거 샀나요? 빵빵이자? 안 가르쳐 주셨으려나? 김정훈 교수님이. 자, 네. 빵빵이자라고 있어요. 자, 이런 자가 있는데 자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자가 있거든요. 제도할 때 원 그릴 때 아마 콤파스로 원을, 제도기로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빵빵이자로 원을 그리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빵빵이자랑 똑같이 생긴 게
꽝꽝이 지가 아니지 자지. 이게 드릴 게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틈새 게이지 혹은 필러 게이지. 예, 틈새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틈새에다가 틈새 게이지를 넣어봐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게 틈새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측정기의 종류 뭐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도기가 선도기랑 단도기로 나눠지니까 총 6가지 종류가 있는 게 될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측정기를 선택을 할 때는 뭐 측정량의 종류라든가 상태, 환경, 수량,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경제적인 거, 예, 제일 중요한 거 경제적인 상황. 예. 측정기는요 무조건 정밀도가 높은 거를 측정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정밀도가 높으면요 그만큼 가격도 높아져요. 물론 가격이 높아지면 좋은 거죠. 좋은 거를 측정하면 좋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쓸데없이 비싼 거 쓸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비싼 거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가능한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냐면 경제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에서 무언가를 살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핸드폰을 살 거야. 1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고 2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어. 뭐 쓰고 싶어? 당연히 20만 원짜리 쓰고 싶죠. 비싼 건 다르잖아. 예, 비싼 건 값어치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때는 보통은 비싼 거 많이 삽니다.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회사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 높은 걸 쓰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밀도가 무조건 높은 걸 쓴다? 안 좋아요. 우리는 최소한 비용이 낮춰지는 게 좋기 때문에 허용되는 측정 범위 안에서 정밀도 안에서는 무조건 싼 거 쓰는 게 좋습니다. 허용되는 정밀도 저는 무조건 저렴한 거. 저렴이. 자, 내가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면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23에서 24mm 안에만 들어가면 돼. 이거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면 되잖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려면 30cm 자면 충분해요. 30cm 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측정기를 들이댈 필요가 없는 거죠. 비싼 뭐 3,000원 측정기 한 포인트 찍는데 몇만 원씩 하는 3,000원 측정기 뭐 몇십만 원 하는 그러한 측정기를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래서 경제 상황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허용 정밀도 내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것 사용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측정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종류예요. 측정의 종류는 우리 화이트보드를 잠깐 펴볼까요? 자, 측정의 종류는 총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어떤 측정이 있냐면요. 까망이. 예. 측정의 종류에는 직접 측정이 있어요. 네. 자, 직접 측정이 있고요. 직접 측정의 반대, 직접 현기야. 네. 직접의 반대말이 무슨 말 뭐니? 간접이. 간접? 직접이라는 말의 반대말. 간접이요. 간접? 누가 얘기했니 방금? 저요. 저요 누구지? 준혁인가? 네. 그래. 직접의 반대말은 간접이에요. 그쵸? 우리 일상생활에 살 때는 평소에 살아갈 때는 직접의 반대말은 간접이었습니다. 맞아요. 현기도 맞았고요. 나 맞았는데 평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직접의 반대말이 간접이죠. 그런데 우리 측정에서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직접의 반대말은 비교입니다. 그래서 직접 측정의 반대말은 비교 측정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우리 되게 비교할 거니까 이 두 개를 많이 비교해서 설명할 거니까요. 직접의 반대말은
비교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간접 측정이 따로 있어요. 간첩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간접이죠. 네, 간접 측정은 따로 있습니다. 간접 측정이라는 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측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 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방법은 직접 측정, 비교 측정, 그 다음에 간접 측정, 절대 측정, 한계 게이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직접 측정 우리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직접 측정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을 직접 측정이라고 하냐면, 예, 자대고 실제 이렇게 쭉 해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요, 막 칠판에다 쓰다 틀리면 손으로 막 지우고 막 버릇해가지고 자꾸 막 이래요. 실제로 실제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직접 읽어요. 측정값을 직접 읽어주는 거. 이러한 측정을 직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오신 학생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 글씨 되게 잘 써요 원래. 패드여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비교 측정이요. 비교 측정은요 말 그대로 비교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측정을 하려면 뭔가 기준값이 있어야 되겠죠. 자, 기준값은 내가 이미 설정을 한 기준값이 있어요. 기준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걸 내가 측정한 값입니다. 기준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측정값을 얻어내는 것을 비교 측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측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게 다 직접 측정입니다. 자로 그냥 재는 거죠. 자로 재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직접 측정이고요. 비교 측정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기준값이 있으면 기준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만큼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게 비교 측정이에요. 자, 간접 측정은 공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값을 바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식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V블럭이라고 하는데 V블럭의 이 사이 각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각도가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 각도기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각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막 5만 가지 이상한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각도랑 관계없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식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게 간접 측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절대 측정은 빛의 속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빛의 속도 이용한 거. 빛의 속도 C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것부터 거리는 빛의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빛이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를 측정을 하는 거죠. 요거를 측정을 해서 빛의 속도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용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는 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절대 측정입니다. 우리는 절대 측정이라는 거는 거의 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한계 게이지 방법. 한계 게이지라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한계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을 한계 게이지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측정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칠판 좀 캡처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직접 측정이라는 거는 보시는 그림처럼 사진처럼 일정한 길이나 각도가 표시되어 있는 측정기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네는 직접 측정기는 이러한 일정한 길이나 각도가 표시되는 측정기, 예를 들어서 선도기 아니면은 지시 측정기, 우리 측정기 종류들 배웠었잖아요. 아니면은 시준기,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직접 측정이에요. 비측정물의 실제 치수를 직접 읽어주는 거고요.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려면요, 측정 범위가 넓고 소량의 종류가 많은 제품에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 직접 측정을 하게 되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측정을 하는데. 대신 버니어 캘리퍼스 하나 가지고 0mm부터 150mm까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형상이 복잡한 물체,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물체가. 그래서 나는 이것도 측정을 해야 돼.
자, 얘도 측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도 측정을 해야 돼. 그리고 얘도 측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측정을 해야 돼. 측정해야 되는 치수가 많아. 그런 경우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 치수가 많을 경우. 치수의 종류가. 이렇게 할게요. 측정 치수의 종류. 측정 치수의 종류가 많을 때 사용하는 측정 방법이 직접 측정이에요. 측정 치수의 종류가 많을 때 사용하는 거. 대신 측정 시간이 오래 걸려요.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대량 제품, 대량 생산 제품. 하루에 측정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 측정을 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 제품은 불가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숙련자의 숙련된 어떤 경험, 숙련도 그런 게 필요해요. 이게 직접 측정입니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직접 측정하고 비교되는 게 비교 측정이죠. 비교 측정이라는 거는 이미 치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표준값과 공정물 비교해서 그 값의 차를 치수를 계산해서 측정하는 것을 비교 측정이라고 합니다. 저 화이트보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피측정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가 잠깐. 자, 피측정물이, 자, 이렇게 생긴 피측정물이 있습니다. 자, 도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23.7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바닥에 이게 표준편입니다. 표준 시편이에요. 가장 많이 표준 시편을 쓰는 게, 표준 시편은 예를 들어서 아까 독일을 얘기하는데 단독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단독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게이지 블럭이에요. 게이지 블록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게이지 블록 얘는 얼마짜리냐면 23.000짜리야. 다시 말해서 바닥에서 높이가 23.000인 게이지 블록입니다. 이거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봤었던 다이얼 게이지를 부착을 합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부착을 해요. 다이얼 게이지를 부착을 해서 원점을 맞춥니다. 0점을 맞춰요. 0에다 딱 맞춰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것을 0점 세팅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0점 세팅을 해. 그런 다음에 얘를, 사실은 측정기가 움직이면 안 되고요. 피측정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얘가 피측정물이에요. 측정을 하려는 애야. 가져가요. 옆으로 쭉 가져갑니다. 그러면 다이얼 게이지가 눌리겠죠. 다이얼 게이지가 이렇게 눌릴 거예요. 다이얼 게이지가 눌려서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바늘이 이렇게 움직였네요. 바늘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니까, 자, 처음에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이만큼 움직였는데 그 움직인 눈금을 보니까 여기서 눈금이 얼마냐 하면은 0. 얼마냐 하면은 65야. 예를 들어서. 0.65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게 얼마나 올라갔더니 이게 0.65만큼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현기가 맨 앞에 있네. 자꾸 민재야, 그래. 민재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얼마라는 뜻이야? 23.65. 오케이. 예. 23.65. 예. 이렇게 측정하는 게 비교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준 시편이 하나가 있고 그 표준 시편에서 0점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다른 피측정물을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번에는 다른 애를 가져왔어. 요번에 만들어진 애는 좀 다른 애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애야. 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스핀들이 더 올라갔어. 그때 바늘이 더 돌아갔어. 이렇게 더 돌아갔어. 얼마나 돌아갔냐 하면 0.78만큼 돌아갔어. 그러면 이 물체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23.7
8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0점 세팅을 하나만 해도 피측정물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 측정할 수 있는 거야. 민재도 지금 측정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쉽게, 숙련도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비교 측정이에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미 치수를 알고 있는 측정값과 공작물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표준값하고 치수에 계산해서 측정을 하는 거. 그래서 표준값 밑에 잠깐 지워졌나? 있네요. 자, 그래서 측정값은 표준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측정한 측정값만큼을 더하거나 빼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이 되게 편리해요. 측정이 되게 편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다 측정 가능합니다. 하루에 대량 생산하는 제품에 측정을 하는데 가능한 게 비교 측정이에요. 대량 생산 제품을 측정을 하는데 가능하다. 이게 비교 측정입니다. 기계하고 연동화돼서 이제 자동 측정도 가능을 하고요. 근데 대신 한 가지 측정 치수가 여러 개면은 안 돼. 왜냐하면 0점 세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측정 치수가 여러 개. 아까 직접 측정일 경우에는 측정 치수가 여러 개도 그냥 측정기 하나 가지고 다 측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측정 치수가 여러 개면은 모두 0점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적합하진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일단 측정을 하시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직접 측정하고 우리 뭐 오늘 시간이 20분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대략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직접 측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측정은 직접 그냥 자대고 재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측정 치수가 여러 개여도 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량 생산은 안 돼. 비교 측정 같은 경우는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대량 생산해도 괜찮아. 대량 생산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하지만 측정 치수는 몇 개예요? 하나당 0점 세팅도 하나 해야 돼. 그래서 측정 치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차이가 되겠죠.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화이트보드 켜가지고 구분 한번 해보죠. 자,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자, 직접 측정이 있고요. 비교 측정이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선도기, 죄송합니다. 직접 측정에는 선도기, 그 다음에 지시 측정기, 시준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비교 측정에다 사용되는 건 뭐냐면 어떤 표준 시편이 일단 있어야죠. 표준을 맞춰줘야 되니까 표준 시편이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단도기를 쓰는데 단도기에서도 게이지 블록, 게이지 블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하이트 마이크로미터라는 것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인디케이터, 이렇게 해서 비교 측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측정기들은 이런 게 사용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자, 직접 측정은요, 직접 그냥 눈금을 읽어요. 직접 눈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 측정은 기준치수에다가, 기준치수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지시량, 누구의 지시량?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의 눈금값, 지시량이란 말은 눈금값.
얘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특징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 일단 직접 측정은 측정 범위가 넓어요. 측정 범위가 넓습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오차가 큽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럼 비교 측정 같은 경우는 자, 측정 범위가 좁아요. 테스트 인디케이터는 한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준치수에서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신 그리고 측정 시간이 짧다. 측정 시간이 짧다. 그리고 오차가 작다. 틀릴 위험이 별로 없어요. 오차가 작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직접 측정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죄송. 자, 얘는 다품종. 즉 측정을 해야 되는 치수는 많아. 그래서 다품종이고 소량 생산하는 제품 여기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비교 측정은 소품종이에요. 대량 생산입니다. 이런 제품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대략 이렇게 구분을 좀 했는데요. 대략 이런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일단 칠판은 지울 거고요. 오늘 원래는 12시 20분까지만 수업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12시 20분까지만 하는데요. 뒤쪽에 이제 측정의 종류에서 이런 거 얘기가 있어요. 측정 범위는 직접 측정이 더 넓고요. 수량은 이렇게 되고 두 개를 구분을 해줬습니다.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을 구분하는 거는 제가 시험 문제에도 되게 많이 내는 편이에요. 시험 문제에도 되게 자주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을 안 한 게 이제 간접 측정, 측정 한계 게이지까지가 있는데 이 세 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을 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은 대략 된 거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셔야죠. 과제는 제가 내드린 게 그거였었죠. 뭐였었죠? 러닝 노트. 자꾸 디자인 노트라고 그러네. 러닝 노트. 자, 여러분들 러닝 노트는 그 이클래스 교환 다운받는 데 가보시면 학습 자료실에 러닝 노트 있으니까 러닝 노트는 작성을 해오시면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보이는 화면을 켜셔도 됩니다. 이제 PPT 안 켜셔도 돼요.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을 켜셔도 되고요. 제 얼굴이 보고 싶지 않으면은 계속 PPT로 올려놓으셔도 상관없고요. 러닝노트가요. 잠시만요. 러닝노트가 보여줄 수가 있을까? 수업 관리에 정규직 정보 렉처. 러닝노트가 있네요. 제가 보이는 화면에 보시면 러닝노트가 있으니까 다시 아까 그 PPT 보던 화면, 아까 그 PPT 보시던 화면을 보시면서 러닝노트를 보시면 될 거고요. 러닝노트에 이제 학생 이름, 그 다음에 학번 쓰시면 되고, 오늘 수업의 주제. 자, 이거 제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면 되고요. 이건 오늘 4주차죠. 4월 6일 월요일 4주차가 될 거고요. 자, 오늘 수업의 주제, 오늘 수업 측정이란 무엇이 아까 제가 제목을 안 써드렸는데, 측정
측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거죠. 그래서 측정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측정기의 종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 측정의 종류를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측정기의 종류를 배운 게 있었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배운 게 되실 거고요. 채팅 컴퓨터로 타이프해서 앉지 마세요. 수기로 작성을 하세요. 네, 수기 작성입니다. 컴퓨터 타이핑 안 돼요. 수기를 작성해서 해주시고요. 자, 키워드예요. 말 그대로 단어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핵심이 될 단어가 뭘까? 단어 한 5개 정도 이내로 5개 넘지 않게 뭐 오늘 한다면 뭐 그런 게 있지. 뭐 오늘 키워드는 뭐가 됐을까? 직접 측정, 비교 측정 뭐 그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런 것들.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요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질문 써주시면 되고 질문 없으면 패스. 네, 없으면 패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으시던지 아니면 스캔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게 러닝노트를 작성하신 방법이고요. 러닝노트는 요번에 좀 막막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처음 작성을 해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제 수업 시간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다 적는 건 아닙니다.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요약하기입니다. 정리예요, 이거는. 정리해서 그림 같은 거 그리셔도 되고요. 막 이렇게 도표로 막 표현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꽉 안 채우셔도 돼요. 꽉 안 채우셔도 됩니다. 자, 혹시 자기 질문 있다.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네. 자꾸 어떤 애가 마이크 먹어요. 자꾸 마이크 누가 으뿌뿌뿌뿌 거리면서 자꾸 누가 마이크 소리 들리는데 따라하고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요. 빨리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요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너네가 마이크를 끄면은 내가 들리나 안 들리지? 아니요,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저희가 하는 말이 다 들리니까 애들이 막 자꾸 소리가 여기 섞여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제부터는 말을 할 때만 마이크 켜기. 네, 제발. 네. 제발. 제발. 알겠어요. 이제 그럼 그렇게 할게요. 진짜 시끄러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교수님, 저희 있나요? 다음 우리- 주에 학교 가나요? 네? 다음 주에 학교 가나요? 다음 주에 학교 오지 마세요. 네, 오지 마세요, 학교. 우리 과는 학교 와서 하는 수업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시간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과는 학교 와서 수업하는 거 없어요. 저희 개강이 다음 주잖아요. 대면 수업 개강을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학과별로 비대면 수업 하고 싶으면 비대면 수업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는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희 다 이렇게 언제쯤 하실 학교 가요? 예? 저희 저도 언제쯤 그게 너무 학교 가요? 글쎄요, 일단 4월 달까지는 못 와요. 4월달까지 그거. 예, 4월 달까지는 안 하는 거고 학생들이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어요. 학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는 안 올렸. 그러게요. 저희 네, 학교 가고 싶은데.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교 와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되게 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참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렵네요. 네, 그래서 교수님, 일단 저희 다음 주에도 학과 회의에서는 4월 달에는 안 나오시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정했고요. 그러니까 기숙사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기숙사 환불 가능합니다. 기숙사 환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숙사 계신 분들 뭐 오셔도 관계는 없지만 안 오셔도 되고요. 학교는 혹시 꼭 학교를 오고 싶으면요 놀러 오세요. 제 방에 와서 과자 먹고 가셔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제 방에 과자 먹으면 놀러 와서 과자 먹으러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환영. 오늘 책 사러 가야 되는데. 학교 들어올 때 체온 체크해요 요즘에. 그건 알고 계시고 오시기 전에 얘기하고 오세요 저한테. 갑자기 오시면 저 교수님, 네. 교수님, 저희 다음 주에도 이거 수업 하나요? 줌 수업?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 일단 해봤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많이 불편했으면은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들 들어갔다 나왔는데 있는 것 같아. 오, 그거랑 괜찮다. 디코로 다 같이 방파서 디스코드로. 마이크 먹방 디코로 디코 라이브 켜. 학교에 계속 나갔던 게 그거구나. 마이크 먹방. 근데 진짜 시끄러워요 교수님.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마이크 먹방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교수님. 네. 뭐 물어볼라 했는데. 그리고 수업 시간을요 오후로 잡으시면 안 될까요? 수업 시간을 오후로? 수업 네. 시간을 너네 원래 수업 시간으로 잡을까? 화요일 날인데 근데 수요일 수업이 있어서 안 되겠다. 오후가 좋겠어요? 네, 그거는 네, 오전 좀 힘들어요. 오후로 잡는 건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다만 이게 내가 수업을 한 다음에 이걸 못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다시 또 이 클래스에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화요일 전에는 올려줘야지 학생들이 보기가 편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 수업이 있는 반이 있어요. B반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모느라고 지금 오전으로 했는데 그거 가능합니다. 오후로 바꿔달라면 오후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실시간 교수님. 교수님. 없어요? 자, 마이크. 교수님 지금 형택이라는 친구 자꾸 으부부부 거리는데 빨리 끄게 해주세요. 형태가 죄송합니다. 그러셨어. 근데 네, 갤럭시도 마이크 꺼야 되겠다. 형태가 효린 네? 오케이 알겠어. 나도 알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마이크가 나오는지 알겠네. 현수 말하고 있는 거니? 아니요. 마이크의 소리가 나는구나. 오케이 네, 알겠어. 질문 하나 드려도 발전해 될까요? 가네. 자 교수님 질문 있대요. 누구 질문 있대요. 뭐라고요? 희원이 질문 있대요. 희원이. 희원이 질문 뭐예요? 네, 3학년 희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리만 3학년인데. 제가 궁금한 게 희원이 아마 희원이 저거야 시조새급이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저희 학과는 다 비대면 수업으로 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3학년도 포함되는 겁니까? 3학년은 우리 과 말고 다른 과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교양 수업도 듣지. 근데 그거는 상관없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3차원 측정 실습 같은 거는 이제 실습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그 3차원 특정 실습도 비대면으로 일단은 하시기로 하셨어 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과장님이신가 조영창 교수님께서는 학과장님은 다음 주부터 뭐 수업 하민수 교수님이고 지금은 바뀌었어.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바뀌었어. 조영창 교수님은 언제적이야? 조영창 교수님 끝난 다음에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하민수 교수님도 한 1년 됐는데 야, 나 이렇게 인증하는 거야? 오래됐다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조영창 교수님께서 힘들 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런 거 어떻게 당분간은 안 하실 거예요. 오늘 다 공지를 하도록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릴게. 그게 종종 교양 교수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교양 교수님이 너한테?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는 안 해요. 일단은 그거는 따로 따로 이렇게 공지를 다 할게요. 학생들한테 오늘 하는 거 할게요. 오늘 우리 과 수업. 예, 알겠습니다. 또 됐을까요?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 네. 질문 있는데. 오늘 책사로 할 건데 도서관 위치 좀 알려주세요. 교재 사러 학교 위치? 학교의 서점 위치? 예.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회관이라고 있어요. 식당 있는 건물. 예. 그 2층이에요. 예. 학교의 건물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아. 네. 그래서 캠퍼스가 2개라고. 거기 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현수 질문 있나요? 저 없어요. 네, 알겠어요. 희원이 교수님. 질문 있어요?
이 손 드는 건 어떻게 드는 거니, 효림아? 그 이름 옆에 손이 들어져 있네. 아, 진짜요? 효림이는 질문 있어요? 네. 저희 과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나요? 선배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많이 계시나요? 그 아까 많이 계시냐고요? 네. 이 수업에 아니면은 이 수업에요. 이 수업에? 이 수업에는 네, 이 수업에. 반에는 희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볼까? 희원이네. 그래요. 희원이만 조심하면 돼. 네, 그래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 희원이 질문 있대요. 이렇게 하니까 실시간으로 하니까 질문 같은 거 하는 거는 좀 편한데 그럼 다음 주에는 마이크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러면 누가 마이크 먹어요. 교수님 그리고 보른이 워딩하는 핸드폰이에요. 것보다는 훨씬 나으죠? 워딩하는 것보다는 교수님 보른이 핸드폰이에요. 아니 애초에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보른이 핸드폰이에요. 아까부터 핸드폰하고 수업 안 들었어요, 교수님. 누구요? 보른이 아까부터 들었어요. 보른이.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오늘 수업은 저 폰을 하고 있어요. 종료를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수고하셨습니다. 카톡에서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나가면 됩니까?